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행렬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행렬에 관한 디터민을 이용해서 이 역행렬에 관한 각종 이론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우리가 심화된 내용으로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행렬이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과 곱셈으로 결합했을 때에 그 결과의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되는데, 그놈이 특별한 어떠한 성질을, 특별한 어떤 형식을 띠는 그런 행렬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고, 우리가 많은 책이나 또 많은 선생님들 강의 중에 이 부분을 틀리게 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무엇이 문제점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렬 A라고 하는 요놈이, 자, 행렬 A라고 하는 놈의 디터민이 0이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배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놈에 대해서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디터민이 0이라는 것은 곧 AD-BC가 첫째는 0이라는 뜻이랍니다. 자, 그럼 요놈은 우리가 A의 제곱이라고 하는 행렬은 켈리 공식에 의하면 A 제곱은 A 더하기 D 곱하기 A가 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요놈은 A의 n승에 대해서 A 더하기 D의 n-1승 A가 된다라고 했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두 번째 또 중요한 얘기를 했답니다.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A의 제곱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A의 세제곱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A에 관해서 이렇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행렬 A와 어떤 행렬이 곱셈으로 결합했을 때도 반드시 이놈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된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렬 A 곱하기 B의 디터민은 행렬 A의 디터민, 행렬 B의 디터민의 곱으로 쓸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요놈이 0이 되기 때문에 A의 디터민이 0이 되면 B의 디터민이 0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관이 없이 무조건 이 A 곱하기 B의 전체 디터민은 0이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A 곱하기 C 이렇게 결합을 해도 요놈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행렬과 다른 행렬이 곱셈으로 결합했을 때는 디터민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요놈이 0, 즉 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심화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행렬 A하고 행렬 B를 곱해서 행렬 C가 됐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행렬 요 B라는 놈은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역행렬이 있다. 그런데 요 행렬 A라고 하는 요 놈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행렬 A는 역행렬이 없답니다. 그런데 행렬 B는 역행렬이 있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행렬 C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과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과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곱했을 때에 그 결과가 역행렬은 존재하지 역행렬이 않는 행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A 곱하기 B의 디터민이 뭐가 되니까, 그렇죠, 0이 되니까
당연히 C의 디터민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요놈이 0이 되는 것은 요놈의 디터민이 0이면 A 곱하기 B의 디터민도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의 디터민이 0이 되기 때문에 역행렬이 없고 있고의 5번 역행렬이 없다 행렬이 된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요 행렬과 요 행렬 사이에, 요 두 행렬 사이에 뭐가 성립하냐면, 그냥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행렬 C는 이 행렬 A와 비교했을 때에 두 행렬의 행간의 비가 일치하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행간의 비가 반드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간의 비가 일치하는 행렬이 나온답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 잘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요놈이 1이고 1이고 2하고 2가 된답니다. 자, 행렬 B가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해본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자, 우리가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을 곱하는데 요놈은 보다시피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반면에 요놈은 역행렬이 있답니다. 그러면 요놈이 역행렬이 없는 행렬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랬을 때에 단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만 될 뿐만 아니라 요 두 행렬 간에는 행간의 비가 일치하는 결과가 반드시 나온답니다. 자, 1이 되고 3이 되니까 요놈이 4가 된답니다. 2가 되고 4가 되니까 요놈은 6이랍니다. 그런데 요 행렬의 행간의 비가 보다시피 1대 2가 된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놈을 앞에 행렬을 실제로 곱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놈도 행간의 비가 앞에서 행렬이 1대2면 요 놈도 1대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게 4면 8이 되고 요게 6이면 12가 되어서 요 행간의 비가 반드시 1대1을 유지해야 된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곱해보면 2가 되고 6이 되니까 8이 되고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니까 이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행렬 A가 1하고 자 2하고 2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여기 행렬 B를 곱했답니다. 그리고 행렬 C를 자, 이걸 정해 주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요 놈이 예를 들어서 자 4가 되고 요 놈이 자 6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 놈이 4가 되고 요 놈이 2가 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D- 2가 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봅시다. 극단적으로다. 이게 4가 되고 16이니까 요놈이 16이 되려고 하면, 자, 좋아요. 요놈을 8이라고 해봅시다. 8이라고 하고 요놈을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D-BC를 했을 때 요놈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요놈의 행간의 비는 1대2인데 요놈의 행간의 비는 1대2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4, 8, 자, 2, 4라고 다시 깨끗하게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니까 요 놈은 행간의 비가 보다시피 2대 1이랍니다. 요 놈은 행간의 비가 1대 2랍니다. 그랬을 때에 자,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놔둬 칩시다. 요것을 만족하는 역행렬이 있는 행렬 B가 존재한다. 자, 다시 한번. 자, 요놈은 역행렬이 없답니다.
근데 요 놈은 역행렬이 문제에서 있다고 했답니다. 자, 역행렬이 없는 행렬하고 역행렬이 있는 행렬을 곱하게 되면 역행렬이 없는 행렬이 나온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래서 역행렬이 있고 없고 역행렬이 없을 때에 이것을 만족하는 행렬 B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놈을 X라고 해야 된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하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을 이렇게 곱했을 때는 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이 두 행렬 간에 이 좌변과 우변에 있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이 두 행렬 간에는 무슨 비가? 그렇죠. 행 간의 비가 일치하는 행렬만 나온답니다. 이 행렬이 아주 중요한 성질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요놈이 역행렬이 존재하고 요놈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두 행렬 간에는 행 간의 비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요놈의 행 간의 비가 1대2고 요놈의 행 간의 비가 2대1이라는 행렬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보면 역행렬이 없다, 역행렬이 있다 이랬을 때 요놈의 운명은 단지 역행렬이 없다라고만 풀면 그렇게 풀어놓은 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수학적으로 틀린 답이랍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알아둡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B하고 A하고 자리를 한번 이렇게 바꿔봅시다. 자, 역시 이 B라는 화합놈은 역행렬이 있답니다. 역시 A는 역행렬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 C라는 것은 당연히 역행렬이 없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또 역행렬 없는 행렬이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 뒤쪽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럴 때는 역행렬이 없는 요 두 행렬 사이에는 이제는 무슨 비가 일치하냐면 열간의 비. 자, 열간의 비가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일치해야 된답니다. 앞쪽에서는 앞쪽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 앞쪽에 곱셈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는 행 간의 비가 일치하는 거고 뒤쪽으로 옮겨갔을 때는 무슨 비가? 그렇죠. 열 간의 비가 일치하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렬 B가 1하고 2하고 자 3하고 4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행렬 A가 1, 2, 2라고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자 행렬을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곱하면 요놈이 자 1 되고 4가 되니까 5가 된답니다. 자, 요놈을 선생님이 먼저 곱해보겠습니다. 3 되고 8 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10이랍니다. 11이랍니다. 그런데 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은 요 두 행렬 간에는 열간의 비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 열간의 비가 1대1이랍니다. 뭐라고요? 열간의 비가 1대1이 되기 때문에 요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앞에 곱셈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1대1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놈도 5가 되고 반드시 요놈도 11이 돼야 된답니다. 실제로 요걸 곱해 보면 1 되고 4가 되니까 5가 된답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곱해 보면 3 되고 8 되니까 11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의 역행렬이 있고 요놈은 역행렬이 없으면 당연히 그 결과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나오는데 다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나온다고 기억하면 안 된답니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은 행렬이 뒤쪽에 있을 때는 열간의 비가 일치하고 우리가 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앞쪽에 곱했을 때는 무슨 비가? 그렇죠. 행간의 비가 일치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자, 요 내용이 많은 책에서 틀리게 나와 있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하고 2하고 자, 2하고 2에다가 행렬 A를 곱했답니다. 근데 그 결과가 x1, 2, 2x가 됐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 A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에 X를 구해보라. 자, 이렇게 했답니다. 자, 그런데 요놈 보니까 요놈은 지금 역행렬이 없답니다. 근데 요놈은 역행렬이 있답니다. 그러면 역행렬이 없는 행렬하고 역행렬이 있는 행렬을 곱하면 당연히 그 결과는 역행렬이 없는 행렬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많은 책들에서 어떻게 오답을 적어놨냐면, 자,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단지 요놈이 요 우변에 있는 요 행렬이 역행렬이 없으면 될 조건을만 풀었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 행렬이 AD-BC를 했을 때에 이 디터민이 0이 되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X를 구해봤더니 그 결과가 X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요 놈을 답이라고 쓰면 우리 이것은 오답이 된답니다. 근데 실제 많은 책들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것을 답이라고 해놓은 책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된답니다. 그 왜 그런가는 것은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요 두 행렬 간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을 앞쪽에 곱해서면 뭐 간에, 그렇죠, 행 간의 비가 일치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 행렬의 행간의 비가 1대 2가 되기 때문에 요 행렬에서도 행간의 비가 1대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 x는 반드시 뭐가 된다? 1만 될 수 있답니다. x가 1이 되게 되면 요놈이 2가 되기 때문에 1, 1, 2, 2가 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정답은 요놈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x 대신에 1만 될 수 있답니다. x 대신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요 행렬의 모양이, 요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모양이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요 행간의 비가 1대 2가 될 수가 없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곱해도 요 행렬의 행간의 비가 1대 2가 아닌 경우는, 이런 경우는 나올 수가 없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문제부터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자, 요 문제를 선생님하고 명확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교재 20쪽에 있는 문제랍니다. 자, 20쪽에 1번 문제랍니다. 자,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자, 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자, 2, 7-A 그리고 A-4 이렇게 됐답니다. 요놈에다가 행렬 A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자, 1하고 2하고 4하고 8이 나왔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거 하나는 요놈이랍니다. AD-BC를 하게 되니까 디터민이 저러기 때문에 요놈이 틀림없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것만 확실하답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했는데 요놈의 보기는 D급부터 푸는 게 유리하답니다. 자, D급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A가 3이면 A의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답니다. 자, A가 3이 되면 요 행렬의 모양이 2가 되고, 자, 4가 되고, 3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된답니다. 요게 요렇게 되어 버리는데, 자, 봅니다. 자, 요놈이 역행렬이 없답니다. 근데 요놈은 보니까 마이너스 8에서 12를 빼니까 어쨌든 요놈이 디터민이 0이 아닌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요놈은 역행렬이 존재한답니다. 자, 요놈이 역행렬이 없기 때문에
예, 역행일이 없기 때문에 왼쪽에서 좌변에서 요놈의 역행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반드시 요 행렬 A는 역행일이 존재하면 안 된답니다. 아시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역행일이 둘 다 존재하게 되면 요놈은 반드시 역행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놈의 역행일이 존재하지, 우변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되면 반드시 이 곱한 두 행렬 중에 어느 하나는 역행일이 존재하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A가 3일 때는 요 앞쪽에 곱해진 놈의 역행렬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행렬 A는 역행렬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니은본도 보는데 이번에는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실수 A는 오직 하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봅니다. 요번에는 가로 곱하기 행렬 A가 자, 요런 행렬이 되어 있는데 자, 요 행렬 곱하기 A가 요 행렬인데 이번에는 행렬 A의 역행렬이 있다고 했답니다. 자, 요 놈은 역행렬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반드시 이번에는 행렬 A가 역행렬을 가지면 요 놈이 역행렬이 존재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요 놈의 디터민, 자, 요 놈이 2고 요 놈이 7-A고 요 놈이 A가 되고 지금 -4가 되기 때문에 요 놈의 디터민을 적어보면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걸 뺀답니다. 자, 그렇게 해보니까 -8에서 A 7-A를 이렇게 빼준답니다. 요 놈의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정계를 하니까 A의 제곱이 되고 -7A가 되고 -8이 되고 이게 0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것을 만족하는 값은 8 또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요게 1이고 요게 2고 자, 요게 4고 요게 8인데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요 두 개를 다 답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 니은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답니다. 요렇게 우리는 실제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서 요놈의 역행렬이 없고 역행렬이 없으면 요 두 사이에 뭐가 그렇죠. 행간의 비가 일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놈의 행간의 비가 1대4, 1대4랍니다. 그러면 요 둘 사이에도 행간의 비가 1대4가 되기 위해서는 요놈이 2일 때에 요 A라고 하는 값이 자동으로 뭐가 된다? 그렇죠. 8이 된다라고 우리는 바로 풀어버리고 이렇게 풀면 절대로 오답이 안 나온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요놈이 역행렬이 없고 요놈이 역행렬이 있으니까 요놈이 역행렬이 없다가 맞기는 맞는데 역행렬이 없다의 말을 만족한 행렬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행간의 요 둘 사이에 행간의 비가 일치하는 것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요놈의 행간의 비가 1대4면 요놈의 행간의 비도 1대4가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8일 때만 성립한답니다. 여기 A 대신에 8이 들어가면 -1, -4가 되기 때문에 요거도 자동으로 1대4가 성립한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1이 행간의 비를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1은 답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풀어놓고 많은 책들이 요거 두 개 다 답이 되는 걸로 해서 니은 명제를 틀렸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렇지 않죠. 이것을 만족하는 행렬 A는 오직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요 니은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디귿 니은은 맞는 보기랍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 보니까 실수 A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자, 봅니다. 실수 A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기억 보기에서 얘기했는데 요놈은 당장 요놈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요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역행렬이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이 존재할 수 없는데 행렬 A의 운명이 우리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하고 즉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하고 또는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금방 니은에서 풀었듯이 요 경우라면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A라고 하는 값이 8로서 딱 유일한 하나가 나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놈을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요놈만 생각해 봐도 당장 기억 보기에서 실수 A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요 명제가 바로 틀린 말이 된답니다. 요 두 가지 경우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A 값이 8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이 기억 보기가 틀린 예응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하지만은 디귿 같은 문제에서는 요놈이 역행렬이 없고 요놈이 역행렬이 있을 때에 요놈이 역행렬이 없고 요놈이 역행렬이 없으면 요놈의 역행렬이 있다라고 대답해버리면 말이 되기 때문에 역행렬이 없다면 요놈이 역행렬이 있다로 몰고 하면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가 3일 때는 요놈이 역행렬이 있게 되고 요놈이 역행렬이 없게 되기 때문에 요놈은 역행렬이 자동으로 있다를 이렇게 성립하는데 단지 역행렬이 있다 없다만 가지고도 이 명제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요놈의 역행렬이 지금 없고 요놈의 역행렬이 있을 경우에 요놈이 여기에서 A를 정해봐라 했을 때는 단지 이 A를 역행렬이 없다 조건에 해당하는 A로 정해서는 안 되고 역행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간의 비가 1대1을 유지하도록 A를 정해줘야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분위기를 파악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 교재 21쪽이랍니다. 21쪽에 자, 2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XY에 관한 연립 방정식. 자, AX, BY equal P 그리고 CX, DY equal Q라고 했답니다. 요놈이 요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고 했답니다. 한 쌍의 해. 자, 그랬을 때에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자, N제곱 플러스 행렬 N제곱 자, MN 그리고 2하고 1이랍니다. 요놈이 4, 2, 2, 1을 만족할 때에 요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MN의 순서상이 몇 개인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요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고쳐 써보게 되면 A, B, C, D가 되고 자, X, Y가 되고 P, Q가 되는데 이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놈의 반드시 요놈의 역행렬이 자, 요 행렬에 뭐가 있다? 예,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 앞에 주어진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놈도 보니까 AD-BC를 해보니까 요 놈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요 행렬의 운명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 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 간의 관계는 뭐의 비가? 그렇죠. 열간의 비가 일치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놈이 2대1이면 요 두 개의 관계의 비도 2대1이 돼야 되는데 요놈은 2대1이 되고 있으니까 요놈만 2대1이 되면 된답니다. 그래서 m제곱 플러스 n제곱 대 m 곱하기 n의 b가 2대1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놈을 이렇게 곱해 보니까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2mn이랍니다. 이항을 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mn이라고 하는 것은 m하고 n하고 서로 같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MN의 순서상은 무수히 많다라고 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적에 요놈이 역행렬이 있고 요놈이 역행렬이 없게 되면 요놈의 운명은 역행렬이 없다가 되는데, 단지 역행렬이 없다라는 경우로만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는, 그죠? 그것이 우연의 일치로 행간의 비를 또는 열간의 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열간의 비를 일치시키는 답으로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럼 그것은 운이 좋은 거랍니다. 수학적 풀이가 아니고 운이 좋아서 해필이면 답이 안 되는 경우가 안 생기고 답이 되는 경우가 생겼을 뿐이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 두 놈 간에는 무슨 비가? 그렇죠. 열간의 비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줘야 된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21쪽에 3번 문제를 여러분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매우 좋은 문제랍니다. 자, 이런 문제가 정오 판단 문제로 나오면 매우 어렵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행렬 A라고 하는 놈이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자, 4하고 마이너스 2가 됐답니다. 자, 이렇게 생겨 묵었을 때에 다음 보기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답니다. 자, 요 놈은 가만히 보니까 행렬 A의 그죠? AD-BC가 제로랍니다. 그리고 행렬 A의 트레이스가 A 더하기 D도 0이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겨 묵은 행렬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영인자라고 합니다. 영인자. 그러면 영인자는 A의 제곱도 0이고 A의 세제곱도 0이고 A가 제곱 이상에서는 몽땅 다 영행렬이 나온다는 성질이 있다고 했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분에서 A의 5승은 영행렬이다. A가 영인자이기 때문에 기억분 보기는 무조건 맞다가 된답니다. 자, 니은번도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죠. 자, A가 영인자일 때는 제곱을 해가지고 영인자를 만족하는 이 행렬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왜 그런가를 얘기했답니다. 어떻게? 만약에 X제곱 이꼴 A를 만족한 행렬이 있다 그러면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요놈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X4승은 행렬 A의 제곱이 되고 행렬 A가 영인자이기 때문에 요놈이 영행렬이 된답니다. 그러면 행렬 X4승이 동시에 영행렬이 되기 때문에 다시 X제곱은 0이 되어버리고 X제곱이 0이 되면 행렬 A가 0이 되어가지고 문제 조건에 뭐가 된다? 모순이 된답니다. 그래서 미음번은 반드시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선생님 앞에서 얘기를 했죠. 제곱해가지고 영인자를 만들어주는 행렬 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거는 자, 디귿인데 이 디귿을 많은 학생들이 틀린답니다. 자, 1하고 2하고 자, 4하고 8이라는 행렬에다가 행렬 Y를 곱했답니다. 근데 그 결과가 행렬 A.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이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자, 4하고 마이너스인데 이것을 만족하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Y가 존재한다. 자, 봅니다. 요놈의 운명이 지금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했답니다. 자, 요놈은 역행렬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요놈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에다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에다가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곱했더니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
그러니까 역행렬 없는 거에다가 있는 걸 곱하니까 없는 게 나왔다. 이것을 만족하는 행렬 y가 존재한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답니다. 뭐가 문제냐면 요 두 놈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요 두 행렬 간에는 뭐의 비가? 그렇죠. 행 간의 비가 일치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요놈의 행 간의 비는 보다시피 1대4, 1대4랍니다. 그런데 요놈의 행 간의 비는 1대2랍니다. 요놈의 행 간의 비가 1대4인데 요놈은 행 간의 비가 1대2가 되기 때문에 행 간의 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역행렬 존재하는 행렬 y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답니다. 공부를 매우 잘하는 학생들도 요걸 단지 역행렬 존재 유무의 관점에서만 파악해버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10,000명 중에 9,999명은 이걸 오답으로 많이 적는답니다. 또 어떤 책에는 이 명제가 디귿이 맞다라고 하는 책도 많이 있답니다. 그럼 매우 무식해서 저자가 매우 무식해서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강의, 방송 강의에서도 어떤 선생님은 이것을 맞다라고 강의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매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요놈이 역행렬이 없고 요놈이 역행렬이 없으면 역행렬이 없는 요 두 행렬 간에는 행 간의 비도 일치해야 된답니다. 이게 행렬의 매우 중요한 성질이랍니다. 그래서 요놈이 1대4면 요놈도 1대4가 돼야 되는데 요놈은 1대2고 요놈은 1대4이기 때문에 이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집중 탐구에 나와 있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과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은 행렬이 곱셈으로 결합했을 때에 좌우변에 있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두 행렬 간에 매우 중요한 성질, 행 간의 비와 내지는 열 간의 비가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2쪽인데 자, 거기에 내용이 매우 좀 부실하게 나와 있답니다. 선생님이 인수의 유무와 이제 역행렬의 존재 관계를 우리가 파헤쳐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이 내용은 수능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행렬 A에 관한 어떤 2차식이 주어졌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2차식에 대해서 인수가 아닌 경우하고 인수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한답니다. 인수가 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역행렬이 존재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인수가 아니면 그 2차식에 대해서 인수가 아니면 인수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역행렬이 존재한답니다. 그런데 인수가 될 적에는 그때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수도 있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또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 인수가 아니면 역행렬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인수가 되면 역행렬이 무조건 없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답니다. 그것도 매우 오해랍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인수가 될 때는 역행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수일 때에 역행렬이 있다 해도 이건 틀린 명제고 역행렬이 인수인데 역행렬이 없다 해도 틀린 명제랍니다. 아시겠죠? 인수가 되는 경우는 역행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요거는 성립한답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인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때에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경우,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참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뭐라고요? 인수 아니다. 역행렬 있다. 역행렬 없다. 인수다. 요것만 확실하답니다. 아시겠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수일 때는 역행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자, 요것을 선생님이 실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요걸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행렬 a제곱 마이너스 2a, 자, 마이너스 3이 이꼴, 자, 제로라는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이 행렬의 역행렬 존재 유무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2차식을 가지고서 뭘 찾아갈 때 행렬 A를 찾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째는 켈리 공식의 역의 적용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위 행렬꼴로서도 이 2차식을 만족하는 행렬 A가 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자, 요걸 만족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자, 그 첫 번째 경로는 행렬, 우리가 구하고는 행렬 A를 A, B, C, D라고 했을 때에 켈리 공식 역으로서 A 더하기 D가 뭐가 되고, 그렇죠, 2가 되고 AD 마이너스 BC가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행렬 A가 단위 행렬꼴로서 존재한다라고 했답니다. 그럼 요것은 행렬 이 3, 2가 되는 경우하고 2가 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여기에다가 3, 2를 대입하게 되면 요놈이 영행렬 나오고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도 영행렬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차식을 만족하는 행렬 A는 요런 형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단위 행렬꼴로도 존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자, 먼저 인수가 아니면 역행렬이 무조건 존재한다겠는데 그 예를 선생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행렬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2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살짝 요놈을 인수분해 해보면 a 마이너스 2, 요놈이 틀렸답니다. 요놈이 요렇게 된답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그리고 a-3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하고 a-3이는 요 행렬 A의 2차식에 대해서 뭐다? 그렇죠. 인수랍니다. 인수. 자, 그런데 a 플러스 2는 요 행렬 A에 관한 2차식의 인수가 절대로 아니랍니다. 인수가 뭐라고요? 그렇죠. 아니랍니다. 그럼 인수가 아닌 경우는 역행렬이 무조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라고 하는 행렬은 실제로 자, 이 첫 번째 경우라면 첫 번째 경로로 간다라고 하면 행렬 A가 A, B, C, D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단위 행렬을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2, B 그리고 C 플러스 2 자, 그리고 뭐가 된다? 그렇죠. D가 된답니다. 자, 요렇게 된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역행렬 존재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디터민을 조사해 보니까 AD-BC를 하니까 AD, 자, 이거 잘못 썼답니다. 선생님이. 이게 C가 되고 이게 D 플러스 2가 돼야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더하기 2 곱하기 D 더하기 2에서 뭐를 뺀다? 그렇죠. BC를 빼는 경우가 된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AD에다가 2, A 더하기 D 그리고 마이너스 BC가 됐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다시 적어 보니까 자, 적어 보니까 AD-BC 자, AD-BC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이랍니다. 그리고 A 더하기 D가 여기서 2가 된답니다. 여기서도 4도 빠졌죠. 이런, 그죠? 4도 빠졌답니다. 요 놈이 4가 되고,
자, 여기에 4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놈의 값이 뭐가 아니다? 그렇죠. 0이 아니랍니다. 0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했는데 결론은 a 더하기 2의 디터민의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놈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요 놈의 결과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역행열이 존재한답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행렬 a 더하기 2가 두 번째 경우 행렬 a가 단위 행렬꼴이라고 하면 a가 3이가 될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놈이 5,2가 되든지 또는 5,2가 되든지 또는 2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행렬 a 플러스 2가 요런 단위 행렬꼴일 때는 무조건 역행렬이 단위 행렬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a 플러스 2가 단위 행렬꼴로 존재할 때는 역행렬이 무조건 존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선생님이 살펴본 바와 같이 인수가 아닐 때는 행렬 A의 2차식에 대해서 행렬 A의 존재 모양이 이렇게 켈리 역으로서 1번 경우든지 2번 경우든지 어떤 경우든지 둘 다 뭐다?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만 생길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역행렬이 반드시 존재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뭐라고요? 인수가 아니면 무조건 역행렬이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인수가 되면 왜 역행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여기에 선생님이 a 플러스 2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플러스 2는 인수랍니다. 그러면 1번 경우라고 그러면 a 플러스 2는 행렬의 모양이 a 플러스 1, b, c, d 플러스 1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요놈의 디터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a 더하기 1 곱하기 d 더하기 1 마이너스 bc가 되는데 요놈을 전개하면 ad, a 플러스 d 그리고 1 마이너스 bc가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ad 마이너스 bc가 얼마라겠죠? 마이너스 3이라고 a 더하기 d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요놈은 뭐가 된다? 그렇죠. 0이 되어버린답니다. 그러면 디터민의 값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또 두 번째 얘기는 a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행렬 a가 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요런 단위 행렬꼴로 3이나 마이너스 2로 존재하는 경우라 그러면 요놈이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4, 2가 되든지 또는 0 행렬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경우는 a 더하기 2가 단위 행렬꼴이기 때문에 무조건 역행렬이 존재한답니다. 그런데 0행렬은 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결국 보니까 행렬 a 더하기 2, 즉 인수가 되는 경우는 역행렬이 이와 같이 없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행렬이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고 요놈이 역행렬이 있는 경우죠. 역행렬이 있는 경우도 그때그때 다르게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 돌아가 볼까요? 인수가 되는 경우는 역행렬이 있을 수도 있고 역행렬이 없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인수가 아닌 경우는 무조건 역행렬이 있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인수가 된다 이 말은 다시 여러분 이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렇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이 행렬의 모양이 바로 a 더하기 2라고 하는 인수일 때가 바로 성립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행렬 a 대신에 우리가 이 0행렬이 나온 경우는 행렬 a 대신에
행렬 A 대신에 여기에서 뭐를 대입했다? 그렇죠. 마이너스 2를 대입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은 무조건 뭐가 된다? 인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봤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 구구절절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간접 증명을 해 봤는데 증명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요놈을 암기를 해야 된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암기한다?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수가 아니다. 역행렬 무조건 있다. 역행렬이 없다. 무조건 인수다. 요거 하나하고 세 번째는 인수면 역행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정업 판단 문제에서 어떤 행렬에 관한 2차식에 대해서 인수를 주고서 역행렬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이 말은 틀린 말이고 역행렬이 없다라고 해도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역행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런 거 가지고 살짝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자, 연습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행렬 A에 관한 2차식이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자, 이놈에 대해서 행렬 A 더하기 2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면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바로 우리는 한 방에 참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요놈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가 나올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2든 뭐든 간에 요놈 인수는 아니랍니다. 인수가 아니면 역행렬이 반드시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우리가 이런 경우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다. 이랬을 때에 요놈에 대하여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잘 생각해 봅니다. 자, A라고 하는 것은 요놈의 뭐다? 그렇죠. 인수죠. 인수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도 틀리고 만약에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도 요 말도 뭐다? 틀린 말이랍니다. 인수라고 하는 것은 역행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행렬이 일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틀리고 존재한다라고 해도 뭐가 된다? 틀린 명제가 된답니다. 자, 하나만 연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A 더하기 2하고 자, A 마이너스 2의 역행렬이 자, 요놈의 역행렬이 각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답니다. 자,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A 더하기 3의 역행렬은 존재한다. 자, 요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A 더하기 2하고 A 마이너스 2의 역행렬이 각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답니다. 그랬을 때에 A 더하기 3의 역행렬은 존재하는가? 요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답니다. 요놈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 이 표에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수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놈 각각이 인수가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2하고 A 마이너스 2는 인수가 되어서 이렇게 2차식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데 이 2차식에 대해서 A 더하기 3이라는 것은 또 이 2차식에 대해서는 인수가 아니랍니다. 인수가 아니면 역행렬이 무조건 존재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주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자, 이쪽에 1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자, 행렬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 됐는데 다음 보기 중 역행렬이 항상 존재하는 것. 기억분에 A 더하기 2가 나왔는데 이놈은 인수랍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니은분의 A나 T급분의 A-2라는 하는 것은 요놈의 이 둘 다 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역행렬이 존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인수기 때문에 역행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놈은 무조건 역행렬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없답니다. 역행렬이 무조건 없다 해도 틀리고 있다 해도 틀린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는 쉬우니까 여러분이 각자 풀어보시고 마지막으로 3번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1번 조건은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A는 단위 행렬이 아니다. 2번 조건은 행렬 A 제곱은 A나 A 인버스나 이 중에 하나와 같다 그랬고, 그리고 3번 조건은 행렬 A와 A의 역행렬은 서로 다르다고 했답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는데 기억에 보니까 A 제곱은 A다라고 했답니다. 요 명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2차식에 대해서 A가 뭐가 되죠? 인수가 된답니다. 그러면 인수가 되면 역행렬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역행렬이 없을 수도 있는데 1번 조건에서 A는 역행렬이 무조건 있다기 때문에 1번에 대해서 뭐가 된다? 그렇죠. 모순이 된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다시 한번. 요 2차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행렬 A가 인수란 말인데 인수는 역행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1번 조건에서는 행렬 A가 무조건 역행렬이 있다 했기 때문에 1번 조건에 모순이 된답니다. 자, 니은번 얘기는 A의 제곱이 A의 역행렬이다 그랬는데 2번 조건에서 우리가 행렬 A의 제곱이 A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에서 살펴봤답니다. 요게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면 A의 제곱이 그러면 단위 행렬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A의 제곱이 단위 행렬이면 A와 A 인버스가 같다가 되는데 요것은 3번 조건의 모순이란 말이야. 3번 조건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요 경우도 성립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A의 제곱이 A 아니면 A의 역행렬 아니면 단위 행렬이 돼야 되는데 요 놈이 아니고 요 놈이 아니니까 당연히 A의 제곱은 A의 역행렬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번 보기는 맞는 것이 되고, 자, 거기에 D급번은 여러분들이 실제 곱해보면 된답니다. D급번은 행렬 A가 0하고 P하고 1하고 Q라고 되어 있는데 P 값이 마이너스 1이고 Q 값이 마이너스 1인가 했는데 이것은 니은에서 A의 세제곱이 역행렬이란 요 식에서 A의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실제 행렬로 A를 3번 곱해보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PQ가 되고 P 플러스 Q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되고, 그리고 P 플러스 Q의 제곱이 되고 2PQ 플러스 Q의 3승이 된답니다. 이렇게 요 놈이 1, 0, 0, 1을 대응을 시켜서 요 놈을 1로 두고 요 놈을 0으로 둬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풀면 P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Q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D급 보기는 맞다가 된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은 D급본 같은 경우는 단순 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곱해서 풀어보면 된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역행렬이 존재한 행렬과 존재하지 않은 행렬의 결합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로 그 곱셈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두 행렬 간에는 행간의 비가 일정하든지 아니면 열간의 비가 일정한 경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인수의 존재 유무와 역행렬의 존재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했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